자, 아까는 애니메이션의 기능을 통해서 넘어가면 0이 되게 해라 라고 하는 파트만 일단 짜 봤어요. 그러고 나서 뭐 움직이고 자시고 하는 것도 없이 처리를 했기 때문에, 자, 이 아이의 기능만 놓고 구현을 해보시면, 자, 2, 3, 4, 이게 다예요. 네. 뭔가 되게 조금 이상한 형태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은 먼저 사이즈를 확인한 다음에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뜯어서 놓을 거고요. 왜냐면 저는 마지막 걸 앞에 붙일 거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는 앞에 걸 뒤로 붙일 건데요. 그럼 방금 전에 있던 이 위치가 또 맞습니다. 네, 뭐 그런 것들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자, 0이 됐을 때 우리는 뭐 할 거냐면 똑같은 아이입니다. 똑같은 아이를 그대로 옮길 겁니다. 마진 레프트로. 하지만 이 자리에는 n을 곱하는 게 아니라 그냥 100%로 가야지 됩니다. 그리고 CSS로. 그래야 맨 마지막에서 처음에 갔다가 스르르 움직이게끔 형태를 움직일 수 있게 처리를 하는 거죠. 자, 요거는 일단 뺄게요. 자, 여기 넣었으니까 앞에 맞는 게 없는데요. 없는 건 어쩔 수 없고요. 자, 일단 결과만 보면 2, 3, 4, 5, 그쵸? 자, 뭐가 하나 빠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자, 실제 4개밖에 없죠. 4개밖에 없어서 2, 3, 4 하고 정. 앞에 가상이 하나 있다 라고 그냥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상태에서 다음 버튼 누르든 얘를 누르든 이제 똑같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동 자체는 제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쵸? 보시면 1 뜨고요, 3 뜹니다. 이 상태에서 다음 버튼 누르면 4 갑니다. 변수가 같으니까 동일한 기능을 하죠. 하지만 인디케이터는 전혀 변하지 않고 있는데요. 사실 이 인디케이터는 위쪽에 있는 요 기능에 의해서 처리가 되는 거잖아요. 이 값을 그대로 붙여주면 돼요. 똑같이 붙여줄 건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 이전 버튼에서 똑같이 쓸 것 같은데, 뭐 일단 그 전에 보더라도 2번 쓰는 건데, 그렇다면 그냥 갖다 쓰는 것보다는 뭐 하시는 게 나아요? 함수화 처리하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느냐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 액트 적용이라고 하는 이 부분만 쭉 올라가서 별도의 함수로 만들어 줍니다. 함수. 자, 변수명 만들어서, 저는 함수 표현식을 좀 더 좋아하는 편이라서, 자, 변수하고 li 적용. 그러면 저는 뭐 할까요? 그냥 add class fn 뭐 이렇게 할까요? 뭐 이름이 좀 이상하다. 자, 다시 indi li class set 이라고 할게요. 자, 조금 이름이 많이 길긴 하지만 차라리 이게 좀 더 읽히긴 하니까. 자, 해놓고 누구를, 아래에 있는 act 적용이라고 써있는 요 두 라인을 그대로 뜯어서 붙여넣기. 붙여넣기를 한 상태에서 이 함수의 이름을 다시 써주기 하시면 되고요. 사실 더 좋은 건 이 펑션 뒤에 여기 요 자리에다가 n이라고 써주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안 써도 근데 동작은 해요. 똑같이 동작은 해요.
그러면 이 아이를 한 번에 컨트롤하는 기능으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인디케이터에서 쓴 이 기능들 중에 누구를 이 아이가 그대로 어떻게 아래쪽에 있는 클릭했을 때 동작하는 기능에서도 애니메이터와 함께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죠.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디케이터 누르는 건 전혀 다르지 않고요. 다음 눌렀더니 이동하는 건 이제 원활하게 잘 동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처음부터 인디케이터가 먼저 뜨고 애니메이션 움직여도 상관없는데 저는 그냥 애니메이터 먼저 움직이고 난 다음에 처리되게끔 바꿨을 뿐이에요. 자, 그거는 그냥 위치를 애니메이트와 동시에 같이 동작하게 쓰느냐 나중에 쓰느냐 이 차이 말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확인이 되셨다면 이제 우리는 이전 버튼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버튼을 클릭합니다. 당연히 n에서 마이너스는 1이 되겠죠. 왜? 앞에서 더했으니까. 당연히 반대는 빼주는 게 맞겠죠. 빼주면서 똑같이 우리는 움직이게 만들 겁니다. 애니메이트 기능을 이용해서 똑같이 움직이게 일단 해줍니다. 후면에 거 없죠. 여기 들어가는 값이나 여기 들어가는 값이나 똑같습니다. 일씩 움직입니다. 자,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거를. 자, 일씩. 자, 1분 하나 넘겼고요. 2개 넘겼습니다. 이전으로 갑니다. 이전. 잘 갑니다. 한 번 더 누르면 또 갑니다. 어라, 너무 많이 갔는데? 그렇다면 하나 들어간 상태에서 끝으로 이동하게끔 만들어 줘야겠죠. 그러니 펑션. 자, 이번엔 똑같이 썼는데 if문이 이 안에 들어갑니다. if문이 들어가서 n의 값이 0보다 작으면 수행하게 만들어 주죠. 자, 위에 거랑 변수를 똑같이 맞추기 위해서 크면 마이너스 1 붙이면 또 얘는 똑같이 변수명이라기보다는 어떤 형식을 똑같이 맞추는 걸로 쓰기 위해서 쓴 것 뿐입니다. 그래서 n은 view li len 마이너스 1이라고 써주게 될 거고요. 사실 이렇게 쓰면 이제 변수명을 하나로 만들어 써도 되니까 일부러 한 것 뿐이에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전에서 뭐 하면 됩니까? 맨 마지막에 값으로 이동하게 만들면 됩니다. 여기서 마이너스 곱하기 n. 여기 있는 거랑 형태가 똑같죠. 위에서는 if문을 먼저 썼고요. 밑에서는 if문을 나중에 썼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을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이전. 자, 하나씩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앞에 맞는 게 없기 때문에 어색하게 떴다가 마지막으로, 다시 어색하게 떴다가 마지막으로, 그럼 다시 이전, 앞으로. 여기서 왔다 갔다 했을 때도 어떤 식으로 뜨는지 확인해 보시고 한 칸씩 움직이는 거 점검하시고. 자, 미리 하나 만들어 놓고 봤으면 훨씬 더 자연스러웠을 텐데 안 했기 때문에 어색한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변경해야 되는 것들은 뭡니까? 여기 있는 인디케이터 처리하는 것과 퍼미션. 이전 버튼들도 여러 번,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누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 그것에 대한 내용들도 써줍니다. 이때 if문 안에가 아니라 바깥에서 사용하셔야 된다는 거
헷갈리지 말으셨으면 좋겠고요. 똑같이 퍼미션 사용합니다. if문으로 끝에 거 뜯어서 어디까지? 전체를 감싸서. 자, 내용에 들어가는 변수명은 퍼미션 써주고, 다시 퍼미션은 false 기능을 써주시고. 뭔가 비슷하면서 조금씩 달라요, 기능들이. 그래서 일단 따로 썼지만 연습을 좀 하시다 보면 이 아이들은 한 번에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버튼에 대한 내용도 작성을 했기 때문에 이전 버튼에 대한, 다음 버튼에 대한 if문 위치와 이전 버튼 눌렀을 때 if문 위치 확인 잘 하세요. 이 위치가 달라요. 똑같은 자리에 넣으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그랬을 때 가장 큰 문제점이 어디냐면 아직 안 만든 딱 요 1번과 4번 요 사이에요. 그냥 쭉 넘길 때는 무던히 넘어가거든요. 근데 여기서 바로 전으로 넘기거나 다음으로 넘길 때 본디 필요한 그 페이지로 이동하는 게 되게 어색하게 되거나 안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if문의 위치가 어디가 써야 되는지 요 점을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인디케이터까지 움직이는 거 하나하나 점검을 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유추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기 있는 넘버링을 쓸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위에 있는 거 하나씩 해결한 거 체크한 다음에 그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인디케이터 이동하는 거 했고요. 다음 버튼, 이전 버튼 하는 거 해결했습니다. 배너 버튼 바뀌면 숫자 아직 안 했고요. 예, 아직 안 했어요. 두 개, 여기서부터 3번부터 아직 안 했지만 이제 우리는 속도가 좀 붙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숫자 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 개수가 우리는 인디케이터 랭 이라는 변수 값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있죠. 뷰렌. 자, 인디케이터가 아니라 요 광고 개수의 형태가 있네요. 있기 때문에 전체 개수와 n의 값, 현재 값에 대한 i가 존재하고 있으니 우리는 어디 각각의 내용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우리 함수 만들면 좋겠죠. 자, 변수로 넘버 뭐 그냥 체크라고 함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전체가 변하지 않을 테니까 자, 어디에다가 토탈 넘버라고 하는 이 자리에 점 텍스트 글자를 작성할 겁니다. 무엇을? 내가 갖고 있는 개수, 전체 개수를 집어넣을 거고요. 그 다음에 현재 보이는 숫자에다가 또 글자를 집어넣을 겁니다. 무엇을? n의 값을. n은 바깥에 있기 때문에 굳이 안 넣어도 되지 않느냐? 네, 사실은 매개 변수 안 써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써서 인지하게 하자고요. 처음에는 당연히 전체 개수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한 번은 수행을 해줘야겠죠. 그러니 자, 함수 우선 수행되는 것들을 먼저 써줍니다. 그럼 당연히 처음에 우리가 4, 1 썼지만 제가 테스트로 40에 9 라고 써도 이 아이에 의해서 개수 4개 중에 첫 번째 라고 뜨지 않겠죠. 왜? 0이니까 안 떠요. 뭐 해야 돼요? 우리는 1 더해야 되죠. 제가 빼먹을 뻔했습니다. 1을 더해야 나타납니다. 파악하시고 이제 우리는 요 함수를 어떻게
인디케이터를 클릭을 할 때마다,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써야 되죠. 근데 이거보다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이 모든 아이들이 똑같이 하나의 함수에서 기능을 수행해요. 어디서? 인디케이터 처리하는 건 모두 다 같은 함수를 쓰잖아요. 그럼 저라면 인디케이터를 수행하는 이 함수를 쓸 때 얘를 호출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얘를 쓸 때 얘를 호출하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되겠죠. 단 차이점이 있다면 저는 함수 표현식을 썼기 때문에 만약에 이 위에 있는 인디케이터 처리하는 곳에다가 이 기능 수행해주세요 하면 에러 나요. 뭐가 돼요? 인식할 수 없으니까. 그죠? 미정이라서. 그럴 거면 순서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따로 쓰셔도 되고요. 따로 하나하나 쓰셔도 되고, 어차피 인디케이터 표시하는 그때 동시에 수행하면 되니까 한 건데 그냥 몰빵에 썼어요. 그러면 잘 보세요. 띵, 띵, 띵 같이 변하죠. 요런 기법도 있다. 네. 주의사항은 얘가 먼저 있으면 얘를 불러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써서 불러오게끔 만든 거다. 네, 그 차이점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3번 했죠. 자, 이해 안 가시면 얘기하세요. 4번 하면 되겠죠? 자, 동작 전 형태 변경. 자, 그래서 저는 마지막에 있는 아이를 앞으로 붙일 겁니다. 자, 변수 클론 li라고 해서 변수 이름 제가 일부러 계속 비슷하게 쓰고 있어요. 뷰 li에 마지막 우리는 eq를 마이너스 1이라고 썼죠. 주의하셔야 되는 건 이 eq라는 메서드는 jQuery만 있는 기능이에요. 자바스크립트는 없어요, 이 기능. 자, 그래서 이 중에 어떻게 클론 복제해라. 그리고 이것을 뷰 ul에다가 내부에 집어넣는데 뒤에 넣을 거냐 앞에 넣을 거냐. 앞에 넣으세요 한다면 프리펜드, 반대로 앞에 거 집어넣으세요 라고 한다면 EQ 0 한 다음에 어펜드해서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약간 순서가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뭐 그거 나름대로 또 괜찮은 방법이 되겠죠. 자, 저는 이거를 뷰 ul을 css를 자 포지션 앱솔루트 쓰고요. 레프트 마이너스 100 퍼센트 쓰고요. 앱솔루트가 아니네요. 죄송합니다. 렐러티브면 되는데. 네. 자, 그 다음에 위치를 하나 땡겨준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개수만큼 또 추가 수정을 해주셔야겠죠? 자, 추가 수정은 새로 언급한 li 개수를 파악하기 위해서 변수를 new view li라고 하는 값을 하나 만들어서 view ul에 find li 하면 그 아이를 파악할 거 아니에요. 네, 파악을 할 거고 그 아이 개수만 바로 볼 거니까 저는 그냥 length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여기 len이라고 추가 붙여도 되고, 붙이는 게 이름상으로는 더 해석하기 쉽겠죠? 해서 가로값 자체를 100 곱하기 개수 퍼센트로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안에 들어가는 li들도
개수 수정하셔야겠죠. 아, 이런. 빼먹었네요. 얘네들 다시 사이즈를 재야 되니까 하기는 해야 되는군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view new view li는 이거 써야 되네요. 어쩔 수 없이. 역시 뭘 빼먹으면 이렇게 반복적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의 자 css 가로값 재수정을 하겠습니다. 100 나누기 자 개수 하죠? 더하기 퍼센테이지 하면 개수만큼 다시 재수정. 자, 그럼 앞에 카피를 해서 집어넣었기 때문에 어떻게 동작하는가 보겠습니다. 1번이 되어 있고요. 어라? 안 보이는데요? 당연하죠. 포지션 때문에요. 포지션 때문에. 이거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CSS에 어디 갔죠? 인디케이터가 들어가는 영역들. 요 인디케이터가 들어가는 영역에 포지션 쓴 거 z인덱스를 써서 앞으로 빼주셔야 합니다. 100보다는 한 200에서 300 정도로 권할게요. 이유는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100도 괜찮아요. 하지만 일부러. 자, 이래 놓고 다시 돌아가서 보면 인디케이터 보이죠? 왜냐면 레러티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레러티브와 앱솔루트 딱 있다고 쳤을 때 어쨌든 나중에 썼잖아요. 둘 다 포지션인데. 그러니까 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z인덱스로 써가지고 만들어주면 아주 잘 다듬어진 형태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네, 여러 번 누르든 한 번씩 누르든. 이제 우리는 요 5번째 할 차례예요. 이해하려면 뭐랑 뭐랑 필요해요? 여기서부터 쭈루룩 일정 시간 지날 때마다 움직여라. set 인터벌. 그럼 기능을 정지시켜라. 클리어. 인터벌. set 인터벌을 날리는 거죠. 다시 이동해라. 사실은 set 인터벌이죠. 하지만 그대로 set 인터벌을 쓸 수는 없으니까 이거를 뭐 해라? 변수화 시켜서 처리해라 라고 하는 거겠죠. 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어느새 8번은 해버렸네요. 8번 이거죠. 인디케이터 처리하는 거. 자, 그럼 요 5, 6, 7번 한 번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릭하는 기능과 내용들이 이미 처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래쪽에다가 일정 타임 이동 처리하는 걸로 쓰겠습니다. 자, 우리는 set interval이라고 하는 아이를 여기다 쓰는 게 아니군요. 죄송합니다. 그냥 얘를 수행하게 하는 걸로 하면 되는데 그래요. 그냥 여기다 쓰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자, 트리거도 한번 겸사 보여드릴게요. 자, 안에 내용 쓰시는 건 펑션 들어갈 거고요. 시간은 뒤에 얼만큼 타임을 주는 거겠죠. 위에다 변수 쓰기 전에 일단 변수 timed 해서 괜히 1초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timed 라고 쓰시면 1초마다 수행해라 라고 하겠죠. 나타났네요. 자, 이 안에서 1초마다 무엇을 수행할 건데 라고 한다면 뭐 하면 돼요? 다음 버튼을 클릭하게 해주면 되는 거죠. 사실 이 기능 그대로 수행해라 라고 하나하나 통째로 카피해서 붙여넣으면 돼요. 원래는 그렇게 해야 돼서 통째로 이게다 요만큼을 함수화 처리해서
얘도 불러오고 저기도 불러오고. 근데 그러기엔 너무 양이 많고 귀찮긴 하니까 쉬운 방법. 누구를? next btn을 뭐 해라? 트리거 1초마다 next btn을 뭘 해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할 거니? 클릭해. 되게 쉽죠? 네. 대신 해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다 써줘야 되니까. 이미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면 스스로 알아서 1초마다 클릭을 하는 거예요. 네, 1초마다. 자, 너무 빠르죠, 사실은. 그러니까 1초마다 라기보다는 사실은 한 3초, 4초 더 해야 되죠. 4, 5초마다 움직이게끔 해줘야 되는 게 맞고요. 2초만 하겠습니다. 하지만 마우스 올렸을 때는 멈춰야 됩니다. 그러니 어디에 마우스 올렸을 때, 배너라고 할게요. 배너에 ON 마우스 엔터 올렸을 경우에는 펑션 무얼 해라 클리어 인터벌 셋 인터벌이라고 하는 기능을 날려라, 이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쓸 수는 없으니까 set 인터벌을 우리가 뭐 한다? 변수로 만들어서 슬라이드 고 move 뭐 슬라이드라고 정의 내리죠. 그럼 여기선 멈춰, 이 정의 내려져 있는 이 기능을 뭐 해라? 하지 마라, 없애버려라 라고 만드는 거예요. 자, 마우스 올리면, 배너에 마우스 올리면 멈춰라 라고 합니다. 자, 오타 났으니까 수정할게요. 결과를 보면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다가 마우스를 올리면 멈췄습니다. 하지만 벗어나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 벗어났을 때도 처리하기 위해서 배너에 ON 마우스 리브 벗어나면 펑션 무얼 해라, 다시 동작하게 해라. set 인터벌. 그러면 나는 이거를 다시 복사해서 다시 쓰면 되겠구나. 사실 이게 맞죠? 사실 이거예요. 자꾸 오타를 여기다 내네요. 자, 요 아예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그대로 다시 카피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움직이다가 마우스 올리면 멈출 거고요. 다시 벗어나면 뭐 움직이지 않을까. 네, 돌아갑니다. 그쵸? 근데 이걸 보고 오케이 끝내도 돼 라고 하는 것보다는 똑같은 구문을 두 번씩 쓰고 있는데 조금 그렇다, 하나로 줄일 수 없을까 연구를 해보시는 게 더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아이를 하나로 묶는 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했었죠. 변수는 따로 만들어 놓고 이 아이 통째로 저는 뭐 했어요? 변수 슬라이드 고 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어서 이곳에서 동작하게끔 했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은 일단은 정의된 게 없으니까 한 번은 동작해라 라는 옵션을 주고, 하지만 멈추고 다시 재동작하게끔 함수를 수행해 주시면 조금 더 깔끔한 코드로 변경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럼 5, 6, 7번까지 우리는 다 정리를 내렸으니 5번 자동 움직이는 거 했고요. 일시정지 했고요. 벗어나면 다시 움직이는 거 했고요. 그래서 1번부터 8번까지 모든 기능이 수행이 되었습니다. 네.
9번과 10번은 차후에 다시 처리되는 것과 함께 설명드릴 거고요. 한 가지 더 언급을 할게요. 11번. 자, 뭐가 빠졌냐면은 재생 버튼과 일시정지 버튼을 생성을 해서 내가 원할 때마다 재생과 일시정지를 만들 수도 있어요. 뭐 그게 동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표시되게 만들 수도 있겠죠. 네. 그런 형태도 조금 더 만들어주면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